도연, 씨 가지 마요. 새벽 1시 폭설 속 다리 밑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천막안 뼈만 남은 몸으로 떨고 있는 여자는 13해 전 떠난 전부인 박은주였어요. 왜 여기 있어? 대체 왜? 도연이 소리쳤고 은주의 손목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모든 빚을 내가 다 떠안고 떠났어요. 말기가남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13해 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여자는 자신을 위해 지옥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걸.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연 씨 가지 마요. 바람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눈밭에 파묻혔어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죠. 서울 강남 외곽 폭설이 휘날리는 새벽 1시. 도로 위엔 자동차 한 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68살의 도연은 차에서 내려 다리 밑을 응시했어요. 그곳엔 낡은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도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13해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직도 꿈에 나오는 그 목소리였죠. 천막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는 눈에 젖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 64살. 그의 전부인이었습니다. 은주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천막 쪽으로 향했어요. 눈발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가까이 다가가자 은주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 말라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이 바지를 적셔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이 여자가, 그가 알던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주야, 나야. 한도연.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죠. 그 이름 이제 그만 불러요. 은주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3해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죠. 도연은 은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한때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13해 전 은주가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 밤을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왔던 그때였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놓고 간 채였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연은 은주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해진 남편이 부끄러워서 떠났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처럼 증명하듯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은주의 모습은
도연이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주야 말해줘. 왜 떠났어? 은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천막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이불 한 장, 깨진 보온병,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날의 도연과 은주가 웃고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죠. 사진은 낡아서 구겨져 있었지만 은주가 소중히 간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뒷면엔 은주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것은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으며 동시에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몰라도 된다니 무슨 소리야? 은주야, 제발 말해줘. 도연이 은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의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요. 나 때문에 당신 망할까봐. 그때 내가 나갔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뇌리를 스치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13해 전 은주가 떠난 그날, 빚쟁이들은 은주를 찾았었어요. 도연 명의로 된 빚이 아니라 은주 명의로 보증을 섰던 빚이었죠. 당신이 그 빚을 떠안고 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회사 살리려면 당신 이름에 빚이 없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갔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었어요.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도연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으면 당신이 따라왔을 거잖아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죠. 이 장면이 도연이 몰락해가는 인생의 서막이 될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그날 밤 은주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담요를 꺼내 은주에게 덮어주었어요. 은주는 거부했지만 도연은 강하게 밀어붙였죠. 내일 다시 올게. 꼭.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요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도연은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죠. 천막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그 목소리가, 차가운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3해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 안엔 은주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여행 티켓, 손편지. 도연은 편지 한 장을 펼쳤어요. 은주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제 전부예요. 당신이 웃으면 저도 웃고,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평생 함께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샀어요. 따뜻한 죽, 과일, 빵, 그리고 새 담요까지. 차에 짐을 싣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천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천막 안에서 은주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막 밖에 음식을 내려놓았죠. 은주야.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또 왔어요? 도연은 음식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침 먹어. 따뜻한 거 가져왔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은주 앞에 음식을 펼쳐 놓았어요. 먹어. 안 먹으면 나도 안 가. 은주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혼란이 가득했어요. 결국 은주는 한숨을 쉬며 죽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은주는 너무 천천히, 너무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먹는 것처럼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죽을 먹는 데 집중했죠.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막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이불, 깨진 보온병, 그리고 몇 권의 책. 책 제목을 보니 모두 건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은주야, 어디 아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도연은 은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조금 걷어 올렸죠. 손목엔 주사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손을 빼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나한테 말해. 어디가 아픈 거야?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약간 가남이에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요.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짐이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에요. 이미 다 늦었어요. 도연은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13해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은주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병원은 싫어요. 이미 다 포기했어요. 도연은 은주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주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결국 도연은 물러섰습니다. 대신 매일 이곳을 찾아오기로 했죠. 그럼 내가 매일 올게. 음식도 가져오고 필요한 것도 챙겨줄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허락이라는 걸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은주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나왔어요. 파산 신청서, 병원 진료비 체납 기록, 그리고 법원 문서. 도연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은주는 13해 동안 혼자서 모든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망가졌고 결국 병원비조차 낼 수 없게 된 거였죠.
도연은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는 10세 동안 은주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도연은 그날 이후 매일 은주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점심엔 영양제를, 저녁엔 과일을 가져갔어요. 은주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도연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은주가 머물던 천막 옆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천막 밖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도연은 노트를 집어들었죠.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쳤어요. 안에는 은주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오늘도 도연 씨 생각이 났다. 지금쯤 회사는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4년 7월 22일. 병원에서 간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도연 씨는 몰라도 되니까.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16년 10월 3일. 오늘 거리에서 도연 씨를 봤다. 새 차를 타고 있었다. 옷도 좋은 걸 입고 있었다. 다행이다. 내가 떠난 게 잘한 일이었구나. 도연은 노트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주는 10세 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연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이 잘 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거였죠. 2019년 1월 8일.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다. 하지만 괜찮다. 도연 씨는 몰라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도연은 노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23년 6월 2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연 씨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론 볼 수 없다. 도연 씨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죠.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도연 씨와 처음 만난 날이다. 벌써 40년이 넘었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몰라도. 마지막 문장을 읽고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이혼한 지 13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도연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노트를 품에 안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도연은 은주 옆에 앉았죠. 은주야.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왔어요? 도연은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거 어디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쳐 한 페이지를 읽어주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몰라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야 했어요. 도연은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10세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주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은주야, 나랑 같이 가자. 병원 가서 치료받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도연은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은주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에요. 죽기 전에 당신 얼굴 보고 당신 목소리 듣고 당신 손 잡아본 게 제겐 기적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아무 미련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미련이 남아. 너랑 더 있고 싶어. 더 많이 말하고 싶고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은주를 꽉 안았습니다. 은주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은주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천막 안에서 은주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고 도연은 은주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은주가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은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약속도 모두 취소했어요. 은주가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만이 도연의 유일한 목표였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천막 주변을 정리하다가 은주의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파산 신청서, 채무 조정 확인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 진단서에는 말기 간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2년 전부터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거였죠. 서류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도연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도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짐이 돼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빚에 짓눌려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빚을 떠안고 떠났습니다. 당신 명의의 빚이 없으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나 봐요. 당신은 다시 일어섰잖아요. 도연은 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이 웃으며 사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비록 제 곁엔 없었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도연 씨,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도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은주야.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편지 읽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중에 읽으라고 써뒀는데 미안해요.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미안해?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무 몰랐어. 너무 모르고 살았어. 은주는 도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몰라도 됐어요. 그게 더 좋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았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병은 이미 손 쓸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도연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떠났을 때 많이 원망했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했어. 많이 원망했어. 너를 용서할 수 없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망해. 왜 그때 너를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너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찾았으면 당신도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너랑 같이 무너지는 게 나았어.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은주는 도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기적인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성공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도연은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은주야, 이제라도 같이 있자.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있자.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같이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은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했던 날, 결혼식 날. 은주는 눈을 감고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주야, 자지 마. 조금만 더 깨어 있어. 은주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피곤해요. 조금만 자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은주의 숨소리를 듣고 은주의 체온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숨소리는 더 가빠졌고 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은주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여기가 좋아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도연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의사를 불러 왕진을 받게 했어요. 의사는 은주를 진찰한 후 도연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천막 안의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담요를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떠난 후 도연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눈을 뜨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곧 좋아질 거래.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뭐든지 말해. 뭐든지 해줄게.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다리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늘 좀 보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은주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죠. 다리 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도연은 은주를 난간 옆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은 은주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은주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하늘 보면서 얘기했잖아.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이 그때 하늘이 예쁘다고 했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예쁘다고 했지. 은주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안 예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도 예뻐. 내 눈엔 항상 예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은주야, 나한테 후회되는 일이 있어. 은주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너한테 했던 말들. 사람은 돈 없으면 사랑도 값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 말 정말 미안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당신은 힘들었잖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명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을지 이제 알겠어. 은주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그게 당신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은 그냥 힘들었던 거잖아요. 도연은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은주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응, 지금이 참 행복해요. 도연은 은주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은주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 미련 없어요. 이렇게 당신 곁에서 당신 품에 안겨서 하늘 보고 노을 보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어요. 도연은 은주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싫어. 보내주기 싫어. 은주는 도연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 씨, 이젠 혼자라도 따뜻하게 살아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아? 어떻게?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노을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보라빛으로 물들었고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쁘다.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주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은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은주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흔들었어요. 은주야,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연은 은주를 꽉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주야, 가지마. 제발. 하지만 은주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안은 채 다리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은주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차가워져가는 은주의 몸을 느끼면서도 도연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깨어나 제발.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다리 위에 멈춰 섰고 구급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은주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도연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물러섰어요. 도연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은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찾아갈게. 절대 놓치지 않을게. 도연은 천천히 은주를 구급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은주의 손이 도연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도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은주야, 가지마. 하지만 은주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작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은주의 장례식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몇몇 사회복지사들 뿐이었죠. 도연은 은주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고인께서 남긴 물건들입니다. 복지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상자 안에는 은주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오래된 사진, 그리고 편지 몇 장. 도연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모두 은주가 쓴 편지들이었어요. 도연은 편지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길에서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저는 편안히 쉴 수 있어요. 당신도 이제 편안히 사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도연은 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은주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편안히 살아, 어떻게.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은주를 떠올렸어요. 은주의 목소리, 은주의 미소, 은주의 따뜻한 손.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은주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도연 씨, 만약 당신이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지 못한 인생을 당신이 대신 살아줘요.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며 살아줘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당신이 그걸 대신 해준다면 저는 하늘에서도 행복할 거예요. 도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은주가 있던 다리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는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에는 은주가 머물던 천막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막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막 주변에는 다른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였어요. 저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노숙인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직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매일이요. 그날부터 도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리 밑으로 향했어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은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도연은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다리 밑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은 도연을 은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은수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노숙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어 왔어. 따뜻할 때 먹어. 사람들은 고맙다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도연은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은주도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도연은 은주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다리 밑에서 낯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도연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따뜻해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은주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좋은 분이셨나 봐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드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한가 봐요.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은주의 손처럼 차가웠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고 다리 주변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어느 날 다리 밑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곳엔 한 사람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팻말 아래에는 은주가 좋아했던 꽃을 심었어요. 작은 들꽃이었습니다. 도연은 꽃에 물을 주며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꽃 피웠어. 내가 좋아하던 꽃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혼잣말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옛날 생각하면서 혼잣말하죠.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혹시 다리 밑에서 봉사하시는 분 아니세요? 은수 아저씨? 도연은 놀라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매일 도시락 가져오신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여자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 많지 않거든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안 그랬어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깨닫고 실천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대신 하고 있어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지금은 어디 계세요? 도연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 중 하나가 그 사람일 거예요.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항상 건강하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다시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다리 밑에는 여전히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주야, 나 여기 있어. 너 없지만 너 때문에 여기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외투깃을 세우며 다시 걸어갔어요.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도연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보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이제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은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걷는 발걸음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리 주변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은주가 좋아하던 들꽃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 밑을 찾았어요. 은수 아저씨,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큰 보온통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야. 봄이니까 영양 있는 거 먹어야지. 사람들은 기뻐하며 도연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도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을 떠서 나눠주었어요. 이제 이 모습은 다리 밑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은주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팻말과 꽃밭이 있었어요. 도연은 꽃에 물을 주며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왔어. 벚꽃 봤어? 정말 예쁘더라.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고마워.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도연과 은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참 예뻤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공원에서 만났던 사회복지사 여자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야기 신문에 났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문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 봉사하는 남자. 은수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 도연은 신문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사에는 도연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은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누가 이걸? 여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기자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해요. 어르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도연은 은주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저는 그냥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도연은 팻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엔 한 사람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은주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됐어. 내 사랑을 알게 됐어.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도연에게 음식을 가져왔고 함께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주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다시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은주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그곳이었어요.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벚꽃잎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은주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죠. 도연 씨, 제가 살지 못한 인생을 당신이 대신 살아줘요.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주야,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그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은수 할아버지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니? 소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할머니 이야기도 읽었어요. 소녀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떠나도 남는다고. 도연은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녀는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은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도연은 다리 밑 꽃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가 준 꽃다발을 놓아두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사랑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졌어.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제는 후회 없어. 내가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이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번엔 내가 내 이름을 오래 부를게. 늦었지만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팻말이 보였습니다. 이곳엔 한 사람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함께였죠. 다리 밑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 대신 봄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은주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